김만배 씨가 자, 이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입을 여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픽 좀 주세요. 자, 김만배 씨가요. 입을 열기 시작한 걸까요? 한번 판단해 주시죠. 김만배 입 열기 시작했나? 2014년에서 2015년 남욱 변호사에게 3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4억 원을 유동규에게 건넸다라는 취지로 이번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석방되기 전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저렇게 증언을 했답니다. 김만배 씨가 이재명 측에 돈 전달한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죠. 자, 그런데 이 김만배 씨가 그러면 저런 것들을 왜 시인했을까? 이른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른바 증언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자, 남욱 변호사도 2014년 선거 전후에 김만배 통해 유동규에 최소 4억 원 전달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자금 조달자 남욱 그리고 자금을 수수한 사람 유동규 김만배의 4억 원 받아서 김용 정진상에 전달했다. 김용의 4억 중에 1억 정진상의 5천 나머지 부분은 이재명의 재선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고 그러니까 자금 조달자 자금 수수자 다 김만배를 지목하니까 김만배 입장에서도 야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김재섭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계속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의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을 지금 검찰이 계속 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연결고리가 없다. 대장동 일당에서 이 돈의 흐름이 끊겼다. 이재명 대표로 흘러간 정황이 전혀 없다. 이제 이것이 사실은 이제 반대쪽의 논거였는데 이제야말로 이제 이재명 대표 측과의 연결고리가 하나둘씩 풀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천대유의 대주주로서 이 대장동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받은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김만배 씨의 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분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이 김만배 씨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돼서 가장 깊은 정보들을 알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가운데서 네. 김만배 씨의 입장 선회가 있는 것은 아마 대장동 사건의 어떤 수사 국면을 완전하게 바꾸는 저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 예. 그 전까지 김만배 씨는 사실은 돈을 지키는 방식으로 조금 수사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바로 나다. 뭐 이재명 측과의 연계관계도 확실하게 좀 선을 긋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는데 사실 남욱 씨도 이재명 대표 측에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김만배 씨의 입도 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 측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조금 더 속도감이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김만배 씨가 사실 그동안에는 딱 좀 입을 닫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좀 이제 진술을 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김만배 씨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시인하기 시작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분 배분권을 가졌던 김만배 씨가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자금 조달자, 자금 수수자, 남욱, 유동규가 다 똑같이 김만배를 지목하니까 하하 해서 증언을 시작한 것 아니냐. 본격적으로 김만배 씨의 입이 열릴지 주목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남욱 변호사. 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또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가 있다. 그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 글쎄 누굴까요? 자, 대장동 사업을 알았냐 몰랐냐가 아니라 누가 주도했느냐의 문제로 봐야 하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역할은 최종 결정권자 허가였다.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는 어떻습니까? 김만배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다. 남욱의 폭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단 김만배 씨 진술이 중요한 건 그동안에 남욱 변호사가 여러 말을 쏟아냈는데 대부분 다 전원입니다. 김만배 씨한테 이렇게 들었다.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 특히 이제 그 천화동인 1호의 지분과 관련해서도 그 김만배 씨한테 그 중에 428억은 이재명 시장 측 거다라고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들었다는 얘기는 법정에서 직접 증거가 안 돼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그에 관해서 진술을 해야 그게 이제 증거로서 인정을 받을 텐데 김만배 씨는 움직일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진술에 대해서는 그런 증거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4억이라는 진술이 일치하는 데다가 최근에 대장동 분양 사업자였던 이모 씨가 보낸 내용 증명이 내용 증명서. 검찰이 그걸 제시를 했어요. 거기에도 보면 비슷한 시기 비슷한 액수가 등장을 하니까 그건 인정한 것 같은데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는 게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이 남욱 변호사가 주장하는 대로 그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유동규 심지어는 이재명 시장까지 포함한 이른바 이제 이재명 시장 측의 것이었는지는 예. 저는 수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종 결재권자로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 사안에 대한 책임이 이제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정책 판단만으로도 배임 이슈를 법정에서 아마 논쟁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배임 같은 경우에는 무죄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정책 판단을 다 배임으로 몰면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냐. 때문에 검찰은 어떤 대가성이 분명한 그런 이제 배임 이슈로 만들어가려는 것 같은데 예. 과연 그 물증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그건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역할은 허가였다.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 정말 좀 빠르게 되면 이번 연말, 좀 늦어도 그래도 1월 중에 뭐 1월 초 정도 그때 소환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